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소리 글자 이제 미음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비읍 부분으로 또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 부분 오늘 이제 끝 부분이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자, 말물이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말물. 자, 요것은 말,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뜻의 글자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do not, don't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쟁기질을 할 때 갈라지는 흙덩이를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또는 뭐 이 또 그런 뜻 견해를 가진 해설의 글자가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칼에 묻은 핏방울. 좀 무섭죠? 칼에 칼 쫙 하면 묻잖아요. 그죠? 칼에. 그죠? 핏방울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또 뭐 설문의자에서는 뭐 휘날리는 깃발, 깃발? 그 상상이 될 거예요. 깃발이라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갑골문을 보게 되면은 좀 그 칼에 피 묻히는 일은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보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에 피 묻히는 하지 말아라. 고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고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자, 말물, do no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말물을 가지고서 미음자 어떤 소리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물건 또는 만물 물자가 나오네요. 자, 그 말 물자는 소리가 변하지 않죠. 옆에 소우자가 있고 이 물자는 이제 소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우자가 있으니까는 소라는 것이 그 농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보배 같은 동물이고, 또 소가 죽어서는 뭡니까? 고기도 제공하고, 또 소를 이용해서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죠. 뭐 장구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즉 소는 그냥 뭐 살아 있어도 아주 만물을 창조해 주는 그런 원천이고, 죽어서도 또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동물임에 틀림없죠. 그래서 이것이 물건 물자가 만들어졌나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소를 갖다가 이제 칼로 잡으면 이제 많은 물건을 얻을 수 있다라는 데서 물건, 만물 요렇게 그런 뜻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이건 뭐 우리 많이 쓰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이제 물건, 그 만물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물건, 뭐 만물상 할 때 이 글자 쓰면 되겠죠.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음, 그 요렇게 쓰면 되나요? 자, 물건. 자, 그다음 갑자기 또는 문득 홀, 그래 문득 홀. 자, 이 홀 이것이 인제 하지 말아라는 뜻이니까는 '자,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심자가 있는 거죠. 즉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물자, 말물. 그러니깐 다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일상생활하다 보면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갑자기 또 문득 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호련이 나타났다 그러죠. 호련.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호련. 그래서 호련, 갑자기 나타난 그녀. 그럴까요? 자, 고렇게 정리하죠. 뭐. 자, 물건물 갑자기 문득 홀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일 미자가 있네요. 우리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고 또 다 아는 글자죠. 자, 이건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자가 있는데 나뭇잎에 어떤 그 잎, 그죠?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뻗어야 되는데 아직 덜 자랐어. 그래 가지고 나무가 뻗기 시작하는 이제 나무 가지를 그린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어리다, 또는 조금, 또 아직 모모하지 않다, 라는 뜻까지 이게 확대가 되죠. 그렇게 사용된다. 우리 아니다 그럴 때 이 아니 불자가 있지만은 이 글자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안일미, 아니 불, 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안일미자 가지고서 한번 소리 글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맛미자가 있네요. 맛미자. 요즘 뭐 시대가 너무 이제 그 먹는 것이 발달돼 가지고서 정말 그 미각을 돋는 그런 음식이 우리 뭐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비단 한식뿐이 아니라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 천국이 또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류 해서 이렇게 또 미각을 돋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뭐 전 요즘 뭐 흑백 요리사인가요? 나 그거 보고서 좀 요리 학원을 다닐까 할 정도로 상당히 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미자. 자, 이거는 뭡니까? 입구자가 있으니까는 아직 그죠? 아직 먹어보지 못한 입구자가 있어 가지고서 먹어보진 못했지만 벌써 눈으로 보고 딱 느낌이 있죠. 맛있어 보인다. 뭐 그런 뜻의 글자가 될 것 같아요. 즉 음식의 맛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각. 아주 그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산해진미라고 그러죠. 산해진미. 산해진미? 산과 바다. 그죠? 그다음에 보배진자 써서. 그래서 육해 공부 다 뜨는 거죠. 뭐 고기부터 생선회부터 그냥 뭐 모든 음식이 아주 산해진미 맛봤다. 그렇게도 쓰이는 글자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달리주자 써서. 이게 취미란 뜻이죠. 취미. 달려가서 맛을 보고 싶은 나의 그 오락. 오락이라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만미자. 미원. 갑자기 어릴 때 미원 이 TV 광고가 또 생각이 납니다. 자, 그 정도 하죠. 아래 글자 볼까요? 자, 아랫 누이 매자가 나오네요. 뭐 자매할 때 이 글자 쓰면 되겠네요. 또 우리 자매, 아랫 누이 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남자 형제보다는 여자 형제들이 상당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보면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뭐 형제가 있고 또 이렇게 여동생이 있지만은 형제 간의 어떤 그 뭐 우애를 떠나서 잘 이렇게 접촉하기가 약간 좀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집 식구 보면은 이 처제가 있는데 보면 사이가 아주 부러울 정도로 너무 사이가 좋아요. 또 엄마하고 또 딸 사이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아버지하고 또 아들 사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친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친하지만은 그 티를 못 내는 어떤 남성의 그 뭐 본성이라 그럴까요? 본능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R&D 매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고 아니 미자죠. 그러니까는 아직 뭡니까? 나보다 덜 아직 그죠? 어린 그런 여자 형제를 뜻한다. 형제 자매할 때 이 글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매부라는 말이죠. 매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만미 아랫누이 매자였습니다. 자, 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있네. 새벽 또 어두울 매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해가 아직 안 떴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명 아직 그 해가 뜨지 아니한 그런 세상은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벽이라는 뜻도 있고 어두움의 뜻도 가진 그런 글자가 이제 새벽 어두울 매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그 책을 막 읽어. 책이 너무 재밌어. 읽다 보니까 뭐야? 새벽에 막 새벽 큰일 났다. 잠이 부족한데 잠 자야지.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막 재밌게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소설 장길산이라는 제가 소설 10권짜리 대하 소설인데 그 글씨도 깰만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저녁 한 7시부터 책을 읽었는데 쭉쭉 읽다 보니까 막 새벽 한 2시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데 피곤하고 그래서 일부러 잠을 청한 그런 경험이 좀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독소 삼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독소에 빠져들어가는 거. 고럴 때 쓰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둡다. 세상 물정을 아예 알 수가 없어. 무지몽매라는 말 우리 들어보셨죠? 몽매, 어릴 몽자. 이게 몽매. 뭐 개몽할 때도 이거 쓰지만은 그래서 무지몽매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요렇게 쓰이는 용도가 있는 그런 글자죠. 새벽 어두울 매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자가 매자로 이렇게 소리가 좀 이제 변형이 됐네요.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할까요?
자, 잠잘 매자가 있네요. 자, 잠을 자다. 보통 잠은 어디서 잠을 잡니까? 뭐 호텔에서도 자고 여관에서 자고 하겠지만 보통 우리는 집에서 자죠. 그래서 위에 집 면자가 있고, 그다음에 요건 조각장이죠. 요것은 이제 그 어떤 침상. 우리 보통 군대 가면 이제 침상. 저는 요즘 군대 그 내무반 뭐 TV를 잘 못 봐가지고 하여튼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침상이 쭉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면 침상을 갖다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형 문자가 이 조각장자죠. 요걸 이렇게 눕혀보면 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뜻하는 거고, 그다음 매자는 당연히 이거는 밑자는 이제 소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침대에서 잠을 잔다,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잠잘 매자가 되겠습니다. 자, 잠을 잔다. 하루에 몇 시간 자야지 잠을 잔다 그럽니까?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잠이 좀 많은 편이 돼 가지고서 한 7, 8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7, 8시간 못 자면은 안 돼, 안 돼. 예, 그래서 어쨌든 잠을 자야 돼요, 저는. 또 잠을 많이 자면 또 인생이 그만큼 또 이렇게 빠지는 거고, 안 잘 수는 없고 좀 고민입니다. 자, 잠잘 매자. 오매불망.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매불망. 내가 잠을 자면서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잠을 자면서도 잊지 못할 그 일. 뭐 이런 거. 오매불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두울 매, 새벽 매, 잠잘 매자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니미자의 소리 글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매혹할 매자. 자, 옆에 글자는 이게 많이 보던 글자죠? 이게 어떤 글자죠? 이게 원래 사람 몸에 이제 뭐 이렇게 쓴 거죠. 귀신 귀자죠. 뭐 탈을 쓴 그런 상해 문자인데, 여기에 이제 소리 글자가 있어서 이제 매혹할 매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귀신이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 그 귀신이 사람을 제정신으로 제정신 아니게 만든다는 건 뭔가 좀 귀신을 확 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혹하다, 유혹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매료, 뭐에 매료됐다. 그죠? 또 뭐 매혹, 매혹, 혹 이렇게 쓰면 되나? 유혹할 혹자. 그래서 이제 매혹.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대중들로부터 어떤 매혹적인 그런 사람은 좀 신비스럽다 할까요? 아무튼 저도 누군가에 좀 매료가 되고 또 매혹적인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바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 매혹할 매자였습니다. 자, 이제 백성민자가 나오네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죠. 백성민. 백성. 백, 백성. 백성?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 자, 이 백성민자는 이 글자가 뭐죠? 이게 눈목자죠. 눈목자고 이건 한자. 이게 뚫을 곤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민자는 눈목자의 뚫을 곤자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갖다가 송곳으로 찌른 모습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끔찍해. 그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중국에서는 전쟁 포로들을 갖다가 끌어와서 한쪽 눈을 멀게 한 다음 거리감을 없애버리죠. 왜? 도망가게 못하기 위해서.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백성민의 원뜻은 뭐예요? 노예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이 뜻이 확대가 돼서 백성을 나타낸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원뜻은 매우 안 좋은 그런 글자죠. 지금 뭐 백성, 국민, 뭐 시티즌,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원뜻은 매우 무서운 글자다. 이걸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 백성민자 원뜻 알고 보니까는 조금 그렇죠. 이렇게 원뜻을 알게 되면은 또 이렇게 느낌이 달라져. 자, 백성민자. 자, 이 백성민자 가지고서 소리 글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잘 면자가 있죠. 자, 백성민자의 원뜻이 노예라고 했으니까는 그 뜻을 갖다가 한번 안고서 이 글자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노예. 노예의 그 하루의 루틴이 뭡니까? 고된 뭐 노동,
사역, 심부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틈만 나면 눈목자죠. 눈을 붙여야 돼.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예의 눈은 피곤하기 때문에 항상 잠자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의 글자가 잠잘면자예요. 보통 우리 수면을 취한다 그러죠. 제가 아까 뭐 7, 8시간 잔다 그랬는데 조금 줄여야 돼, 사실 저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를 줄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잘면자, 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겨울 되면, 지금이 겨울인데 겨울이면은 이 뭐 개구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겨울을 나는 그런 그 동물들은 뭡니까? 잠을 자죠. 그래서 겨울에 잠자는 거. 동면 이렇게 겨울 동자 써서 동면. 잠자는 개구리를 갖다가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에, 그러니까 깊은 데 들어가서 어떤 바위 밑에 물 졸졸 흐르는 깨서 들어가면 그 개구리가 숨어서 잠자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제대한다고 그날 작전은 김범석 저녁 특별 회식 해서 전 우리 부대원 풀어가지고서 저를 위해서 개구리 소탕 작전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동면을 취하고 있는 개구리를 갖다가 잡아서 다 가져와가지고서 그 반합에다가 모닥불 펴가지고 팍 펄펄 끓는 반합에 식용유를 놓고서 펄펄 끓는 그 식용유에 살아있는 개구리 갖다가 집어넣으면 퐁당 하면서 막 튀질 거야. 그거 개구리 튀김이죠. 그걸 갖다가 먹는 그 맛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때가 1986년도 2월 구정을 앞둔 며칠이었습니다. 개구리 그렇게 해서 먹어봤어요. 최고의 요리였죠. 어쩌다 이런 얘기 나왔죠. 잠잘면자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구나. 동면.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할까요? 자, 옥돌 민자가 있네요. 자, 옥돌 민자는 소리 그대로 따라오고 옆에 구슬 옥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죠? 채채운 그런 큰 옥돌, 그런 뜻이에요. 옥돌 민자. 이것 역시 인명자, 즉 우리 이름자에 많이 쓰이는 그런 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읍으로 드디어 넘어가네요. 자, 비읍. 자, 돌이킬 반자가 있네요. 자, 돌이키다, 반대다, 뭐 이런 뜻의 글자죠. 반대반 해도 되죠. 반대반. 자, 요것은 언덕이라는 그 부수 글자죠. 언덕한이라는 글자고, 요 또자는 손이죠. 손을 그린 상형 문자라고 제가 수십 번 이상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글자죠. 즉 언덕을 기어오르는 손을 그린 글자가 돌이킬 반자예요. 그러니까 언덕을 내려오지 않고 반대로 올라간다, 그런 거죠. 클라이밍. 그런 뜻의 글자. 요것이 이제 돌이키다, 또 반대, 그런 뜻이 확대가 된 그런 글자가 돌이킬 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돌이킬 반자 가지고서 한번 또 글자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올 반, 뭐 돌이킬 반. 자, 이것은 바로 여기에다가 뭡니까? 시험 갈착 하나가 다 이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반이라는 뜻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 갈착 오고 가는 것을 갖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반대로 돌아온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돌아올 반자, 이거는 뭐 많이 쓰이죠. 특히 뭐 우리 이제 12월 달이 지나고 뭐 1, 2월 되면 이제 우리 그 보통 뭡니까? 그 이렇게 월급 받는 그런 그 셀러리맨들은 이제 그 세금을 갖다가 많이 이제 그 냈던 거 다시 반환받죠. 그래서 뭐 반환, 반송, 뭐 세금 받는 건 그 환급이라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또 반납한다, 또는 그 정도 쓰이는 글자가 이제 돌아올 반자, 돌이킬 반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자, 널판 또는 널빤지판이라고 그러죠. 자, 요것은 나무 목자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판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안쪽을 갖다가 이제 매끈하게 이제 밀고, 또 반대편이죠. 반대편에서 널빤지를 갖다 쫙 하면 이제 널판지가 되는 거죠. 널판지 두께가 이제 넓고, 그죠? 한 60cm 이상의 두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널판지, 판자 한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목 또는 조각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건 이제 조각 장자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소위 역할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목, 그러니까 인쇄, 보통 우리 인쇄를 해서 이제 글씨를 새긴 나무를 뜻하는 그런 글자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를 위해서 글자를 이제 그 조각하죠, 나무에. 예, 반대로. 그래서 먹물 대고 찍는 거.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나라 그 신문 같은 거 책 만들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그죠? 조각 만든 거죠. 대표적인 게 뭐 팔만 대장경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런 판목, 조각으로 만든 그 글자. 야, 그 참 글자를 갖다가 조각 판자를 만들어서 8만자. 8만자가 더 되죠. 한 8만 2, 3천 자가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번 물론 진품은 아니고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한번 특별 전시할 때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의 조각을 갖다가 나무에 반대로 새겨놓은 것이 바로 판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책을 갖다 뭐 한다 그래요? 출판한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목판이었습니다. 자, 아래 글자 볼까요? 자, 팔판자가 있네요. 팔판자. 판매한다 그러죠? 판매하면 이제 뭐 팔 몇 자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판매. 요즘 뭐 경제가 좀 많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 판매를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조개패자는 머니, 어떤 그 재물을 뜻하니까 돈을 주고 내가 사와서 약간의 임을 붙이죠. 그래서 반대로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팔판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판매 정도. 자, 밥 반자가 나오네요. 밥이니까 먹을 식자가, 원래 먹을 식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밥 뚜껑을 그린 그런 글자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글자하고 만날 때는 이렇게 모습이 변형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이전 수업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소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가끔 백반집에 가 보십니까? 백반 그러면 뭡니까? 흰 쌀밥에다가 뭐 한 6, 7개 반찬과 곁들여서 먹는 그런 그런 식사를 우리가 밥반이라고 그러죠. 진짜 백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 좋습니다.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반할 반자가 나오네요. 별로 저는 이제 안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글자죠. 자, 배반한다. 배반하면은 뭐라 그럴까, 옳고 정의로운 사람이 뭔가 반대를 하게 되면 그건 배반이 아니죠. 그 상대편이 그 사람을 배반하게 만든 거죠. 조금 역설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 글자 자체는 뭐예요? 그 절반 반자죠. 뭐 소를 갖다가 두 개로 딱 쪼갰다 뭐 이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죠. 그러니까 저희 절반 반자. 그리고 이건 반대 반자죠. 그러니까 절반만 반대한다. 그러니까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니까 결국 뭡니까? 배반한다. 그런 뜻의 글자예요. 배반을 반. 즉 같은 편의 절반이 반대하며 떠나가는 거. 배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반. 등배자 쓰면 돼요. 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배반. 우리 배반하는 행동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밥반, 배반할 반자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 나오네요. 언덕판자가 나오네요. 자, 언덕판자니까 언덕부라는 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자는 이제 소리 역할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올라가는 언덕, 그죠? 오르기 힘든 언덕을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언덕판자. 언덕판자는 뭐 이렇게 쓰이는 용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본에 가면은 이게 대판이라는 거예요. 대판. 오사카를 뜻하는 그런 한자어죠. 그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많이 쓰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리 글자 미음 부분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비읍자로 넘어왔습니다. 자, 비읍자도 얼마 안 되니까 계속 가나다라 바바서 해가지고 쭉쭉 한번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 모디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